공부를 안 하면 아예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문법이다 보니 수업 때 선생님이 그 진도를 나가실 때 못 알아들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수업 때 못 쫓아가게 되면서 그게 누적되면서 점점 벽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중등 문법에서는 의문 변동이 빠져버렸어요. 따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되면 더 유리해져 버리는 상황이다라는. 그렇죠. 자, 고지현 선생님, 우리 오늘은 문법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너무 어렵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아예 접근조차를 못하는 게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문법은 참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은 영역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왜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앞으로도 다루겠지만 문법을 다뤘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뭐 내신을 본다거나 아니면 수능에서도 선택 영역에서 공부를 안 하면 아예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문법이다 보니 사실은 아이들은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고 어머니들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거 꼭 학원에 가가지고 달달 애들을 외우게 해야 되나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법을 좀 출발을 해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애들이 참 문법을 어려워하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이게 수학의 집합 단원처럼 네네. 안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막연하게 너무 달려들어서 문법이 더 어렵게 애들한테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문법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 속에서 그 일정한 체계를 뽑아내서 규칙을 만들어낸 것인데 그렇죠.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이 막연히 법은 규칙이야. 그러니까 외워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나는 이 규칙을 모르니까 못 풀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내신을 한번 본 친구들은 네. 내신은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있는 거다 보니까 심화돼서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적용 문제도 훨씬 디테일한 걸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망쳐본 경험들이 너무 선명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애들은 문법은 너무 어려워. 외울 것이 많아.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난 문법을 못해요. 이렇게 그냥 손을 들어버리는 애들이 네. 너무 많아요. 네네. 선생님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항상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근본에서 출발하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는 왜 있고 왜 존재하는지를 사실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그러면 시험 봐야 되는 부분, 맞아요.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 좋은 그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게, 잘 보세요 어머니들. 법칙이라는 게 생기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말을 배운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면 정말 애들 말이 맞아요. 어려워. 그렇게 못 살아. 우리가 영어 문법 하듯이 네. 외워서 말을 붙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입을 못 대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말의 문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약속을 해서 요거는 같이 지켜나가자 했을 때 부드럽게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쓰던 말의 공통점을 찾아놓은 걸 규칙으로 만든 게 문법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이건 이거구나. 내가 진짜 발음할 때 이렇게 하네. 이런 거를 예를 가지고 오히려 출발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해하면 외울 게 훨씬 없이. 쉽죠. 그럼요. 훨씬 쉽고요.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은 그거를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막 시험 봐야 돼. 네.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엉뚱하게 평상시에 누가 손난로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시험만 가면 엉뚱하게 이건 손난로지요 선생님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애들이 그냥 지식을 단편적으로 암기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내신을 몇 번을 거치면서 뭐 필요한 문법들을 배워 나가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단기간에 외웠던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쌓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더 커서 이제 고등부에 가서 이제 수능에 정말로 적용해야지 돼. 이럴 때는 지식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이 다 날아가 버린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법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을 애들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문법이 사실은 이제 중등 과정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 현재 교과서 얘기를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개정되는 교육과정들을 저희가 뭐 좀 영해 보여도 죄송합니다. 그 세월을 다 겪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좀 문제점들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선생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중등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이 개정 교과서가
요 전 교과서에 비해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뭐 자유학년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교육 과정이 빠져 있는 것이 문법에서는 정말 타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건 체계가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렇죠. 수학에서 더하기를 배운 다음에 빼기를 배우고 네네. 그 다음에 곱하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배우듯이 단계적으로 문법을 접근해야 돼요. 그렇죠. 운, 기역, 니은을 배운 다음에 걔네를 합쳐가지고 가나다라를 만들고 걔네들을 합쳐서 단어를 만들고 그걸 문장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담화를 배우고 원래는 문법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워나가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료로 띄워드리겠지만 현행 교과서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점은 이 순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로 학년 상관없이 품사를 먼저 배우고 네. 품사라는 건 단어의 성질이잖아요. 근데 음운, 기역, 니은은 3학년 중3 때 배우고 품사는 중1 때 배우고 기역, 니은은 중3 때 배우고 이런 체계가 완전 뒤섞여 버려 있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문법은 음운부터 국어, 사까지 우리가 배워야 될 영역이 딱 정해져 있는 영역인데 이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중학교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중학교 아이들이 혼자서 학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손 치더라도 고등부에 가서는 처음 보는 문법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애들의 이 교육 과정을 좀 짐을 좀 줄여주자 해서 축소한 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축소를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체계 없이 너무 축소를 해버린 데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러면 축소한 부분을 빼고 물어봐야 되는데 고등학교에 가서는 더군다나 얘네들이 학교별로 교과서가 또 다 달랐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등 때 필수로 이수했어야 되는 개념은 교과서 무관하게 당연히 전체를 다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막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고등부 모의고사에서는 음운 변동이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중등 문법에서는 음운 변동이 빠져버렸어요. 저는 사실 그거 바뀐 거 너무 쇼킹했어요. 네, 너무 쇼킹해요. 저는 매주 모의고사 수업을 하고 있고 계속 애들이랑 기출을 분석하는데 음운의 변동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0% 출제된다라고 말해요. 100%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등 과정에서 빠졌다라는 거는 이번 이 개정 교과서 때 생긴 일이지 어제까지 빠진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타까운 거는 따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되면 더 유리해져 버리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혼자서 성실하게 하는 아이가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3월 모의고사에 딱 나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 그러니까 혼자서 문법은 못해요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문제 상황이죠. 아, 좋습니다. 이제 너무 문제만 얘기하면 심란하잖아. 결국에 선생님들이 풀어줘야 될 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과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어떤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까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 촬영할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단원명을 안 보고 공부를 할까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문법은 단원명도 안 봐도 되거든요. 문법의 핵심 용어를 보면 그 용어의 핵심 개념이 다 녹아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가 쓰는 말에서 법칙을 추출해낸 거기 때문에 그 법칙을 생뚱맞은 말로 만들어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것과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냥 마치 우리가 영어 문법 외우듯이 그냥 문법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맞아요. 근데 사실대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그 문법 용어 안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가 다 녹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 자음, 모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애들이랑 수업할 때마다 놀리는 게 야 자음이 뭐야? 물어보면 애들이 아야우용가? 기억 니은인가? 맨날 이래요. 왜냐하면 자음이 왜 자음일까? 모음은 왜 모음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야, 이 자음의 자자가 아들 자자야. 모음의 모자가 어미 모자야. 그럼 애들이 그게 왜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은 홀로 쓰일 수 있으며 엄마처럼 자음을 꼭 데리고 다니면서 소리를 만든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다고요? 이렇게 너무 생전 처음 보는 이야기처럼 아주 기본 개념부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말했던 음운의 변동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음운의 변동은
사실 문제 속에 답이 다 있거든요. 뭘 물어보는지가 답이 다 있는데 맞아요. 얘네들은 정말 너무너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거, 의문의 변동. 의문이 소리잖아요. 변동이 뭐예요? 변하는 거잖아요. 의문이 왜 변할까? 어떨 때 변할까? 우리가 말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변할까요? 어머님들, 우리가 발음을 할 때 기존의 단어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발음이 된다. 이럴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쉽게 발음되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이 의문의 변동이에요. 그리고 규칙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어머님들은 보시면서 아마 실소를 하실 거예요. 아니, 이 문법이 이렇다고? 왜 우리가 배울 땐 이런 게 안 보였을까? 4가지 규칙이 뭐냐면 교체가 뭘까요?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로 바뀌는 거겠죠. 탈락은 뭘까요? 없어지고 원래 있었던 선수가 사라지는 거겠죠. 첨가는 뭘까요? 없던 애가 원래 없던 애가 들어오는 들어와야죠. 거겠죠. 마지막 축약. 이제 이걸 애들이 좀 어려워해요. 음. 축약은 뭘까요? 원래 있었던 2아이가 하나로 줄어드는 줄었어. 게 축약이겠죠. 네. 이런 기본적인 용어에 그 핵심 개념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맞습니다. 그걸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음. 그래놓고 이제 외운단 말이죠. 교체, 축약. 그 다음에 이제 외운 대로 막 자기가 아는 단어에 갖다 붙여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개념 용어를 잘 보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당연히 알 수 있는, 한국 사람이라면 저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말 아닌가. 이걸 몰랐다면 너희들은 다 베트남으로 떠나.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한국어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한자어가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음을 쓸 줄은 몰라도 돼요. 요새 뭐 한자 뭐 쓰는 거 뭐 그렇게 맞아요. 교육 과정에서 맞아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기본음을 읽고 기본음에서 음을 따와가지고 뜻을 유추하는 훈련을 하는 거는 이건 단지 문법만의 영역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어휘 공부도 이렇게 해나가면 세상의 모든 단어를 다 우리가 외워서 어휘력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문맥 안에서 기본음 가지고 유추하고 추론하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든 문법에는 용어가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고 그것이 개념이다. 자, 그럼 이제 2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추천하는 2번째 방법은 우리 이제 중등 문법도 그렇고 고등 문법도 그렇고 문법은 우리 국어 공부 중에서 유일하게 딱 범위가 정해져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영역의 것이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좀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의문부터 시작해서 국어사까지 챕터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 챕터를 보고 그 체계를 좀 익히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우리 친구들은 문법이 막연히 두려워서 제가 이런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수학의 집합 부분처럼 네. 그때 내신에 있었던 거 막 새까맣게 공부해놓고 사라져버리고 그다음에 책에서 앞으로만 새까만 거. 맞아요. 늘을 항상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네.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얇은 문법책 한 권이면 네. 중등 문법 끝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죠. 문법책을 사서 목차를 좀 들여다볼 것. 그렇죠. 그래서 문법이 어떤 체계로 흘러가고 있으며 그 체계 중에서 나는 뭘 공부했구나 이 현 주소만 좀 알고 있어도 네. 문법 공부에 한 발짝 떼기가 훨씬 쉬울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 공부를 안 하고 그쵸. 학교에서 품사를 배웠어. 그럼 품사 이렇게 문장을 배웠어. 문장 이렇게만 공부를 하니까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법은 체계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뭐 겨울방학 안에 목표를 딱 세웠다면 네네. 아주 얇은 책 하나를 사서 그 체계를 보고 계획을 세우고 네. 그 안에 챕터별로 아주 잘 잘라져 있으니까 그 한 챕터 한 챕터를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제가 항상 저는 굉장히 필요 없는 불필요한 선행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사람인데요. 문법은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려매요. 하려매. 그러면 언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주고 싶어요. 네.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중등 문법, 고등 문법을 나눠서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중등 문법에 대해서 반드시 선행을 하면 좋을 만한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초등학교 때도 저희가 문법을 안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초등학교 공부는 말을 좀
초등식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완전 맞아요. 다르고요. 동사, 움직시, 맞아. 명사, 이름시. 제가 못 알아들었잖아요. 초등 문법책 보고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게 그걸 뭐라는 애들이 거. 배워온 게 저희한테는 더 혼란인 네. 거예요. 애들도 근데 그걸 시험 보느라고 되게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냐. 중등 문법을 전체 다 봐라. 사실 그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품사만큼은 그쵸. 중학교 문법책을 사서 품사만큼은 좀 공부를 잘 해놨으면 좋겠다.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품사하고 뭐 언어의 본질 요거 정도가 우리 문법으로 다뤄지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테스트를 하는 건 다 품사에서 나오니까 그때부터 차근차근 개념, 명사는 뭐가 있고 명사는 어떤 거고 뭐 대명사는 뭐고 요거를 차분차분히 공부해 놓으면 중학교 때 막상 애기가 막 수행평가하고 막 중학교 적응할 때 자기가 공부해 놓은 것들이 딱 수업 시간에 나왔을 때 네. 당황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좋은 시기가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선행의 시기는요, 무조건 땡겨가지고 많이 봐라. 그리고 미리 다 끝내놔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좋은 선행이라는 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소프트 랜딩 정도가 가장 좋은 선행이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는데, 그때 지금 굉장히 좋은 부분이 초육에서 중1로 올라가면 갑자기 용어가 확 다르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수업 때 선생님이 그 진도를 나가실 때 못 알아들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수업 때 못 쫓아가게 되면서 그게 누적되면서 점점 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자신감도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재미도 없고 그쵸. 포기를 해버려요. 그쵸. 네.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품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원이냐면요. 고등학교 가서도 맞아요. 내내 시험에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1 아이들이 품사하고 문장 성분 제대로 구분 못한 애들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제일 많이 나오는 비중에다가 당장 학교에 올라갔을 때 용어부터 굉장히 낯설어 버리니까 초육 때는 품사 하나만이라도 먼저 좀 알고 가자.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팁을 주셨네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시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또 두 번째 시기를 잡자면 우리 네. 중3 겨울방학이 또 중요해요. 왜냐면 용어가 한번 또 대격동을 하는 그렇죠. 시기가 오거든요. 맞습니다. 중학교 문법책에서는 뭐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두 입술 소리 이렇게 나오던 것들이 고등부 네. 가면 양수음, 그렇죠. 치조음, 뭐 경국의음 이런 식으로 한자말로 싹 다 바뀌기 때문에 네. 우리가 중등 때 문법 공부를 잘 해놓은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그 용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또 적응을 해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고등부 문법으로 또 다시 한번 공부를 바꿔줘야지 돼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반드시 고등부 문법책을 이것도 단권으로 된 것들이 많아요. 네네. 그걸 사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고등부 용어로 딱 단단히 돌려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하게 사실은 요 두 개 학년이 진짜 사실은 넘어갈 때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요. 좀 덧붙이면 저는 중3은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육한테 벌써 질리게 알 필요 없고 품사 하나만 알아도 똘똘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중3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안에서 굉장히 뒤섞여 있고 빠져 있고 하는 부분을 체계로 잡아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방학이 좀 길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로 놓고 정말 얇은 책 한 권이면 돼요. 3개월 동안 얇은 책 한 권, 일주일에 내가 한 챕터씩만 끝내야지 라는 계획을 잡고 그거 한 바퀴는 꼭 돌아라. 안 돌죠. 제가 스스로 너무 돌기가 너무 근데 막 이 힘들어. 몸이 앞으로 지금 튀어나갈 정도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이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뭐 바로 보는 내신에서도 그거 가지고 등급 싸움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수능에 올라갔을 때 언어 매체라는 선택 파트에서 문법은 안 돼 있으면 선택을 못 해요. 그 시작이 중3 때 마무리로 중등 문법을 한 바퀴 그렇게 정리해 놓지 않은 친구들은 끝까지 그 부분 정리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좀 무게 있게 요거는 좀 공부를 해라 라고 제가 좀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우리 그 반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또 의욕이 앞서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이는 단권을 사서 공부라고 하라고 하면 수능 기출되었던 문제집을 돼. 그렇게 사서 봐요. 문제가 그 절대 아니야. 안 돼요. 고난도 문제를 그때 푸는 거 게다가 그럼요. 수능에 나왔던 거는 거기에 이렇게 막 무슨 독서 문제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 거 그런 책 말고 개념에 대한 설명들이 그럼요. 나와 있는 거 네네. 품사부터 뭐 명사는 뭐야 이 설명되어 있는 맞습니다. 개념을 정리하라는 얘기지 어려운 문제를 네. 풀어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